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PPT가 44장. 오늘 한 50장이었는데요. 네, 좀 줄였어요. 그것도 진짜 줄여서 오늘 줄였습니다, 좀. 자, 오늘 어떻게 수다맨 느낌으로 오늘은 한번 가볼까요? 아마 제가 아니 왜냐면 어제 또 UI 패스 일부 시청자분들. 일부 시청자분들. 예.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실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시장이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이제 뉴스 전달을 하는 그쵸?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상 예, 그러한 시간인데 뉴스 전달도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AI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또는 최근에 조정을 좀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그쵸, 그쵸. 하고. 근데 제가 예. 주가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조정만. 테슬라에 비하면 아. 그냥 그 정도면 선방 아니에요? 시장 하락 속에서? 예, 하여튼 근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슨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같이 펼쳐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예, 같이 펼쳐보는 거고 또 우리 저희 3프로 TV 또 월모부 시청자분들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지성인이죠, 전문가가 지성인. 되셨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추천 아니라 그러면은 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종목만 나오면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열어보면서 이 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자, 그렇게 하루 사이에 먼저 제가 밑밥을 깔고 가도록 박 팀장님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야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살이 좀 빠지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밤사이 시장부터 테슬라 하락해서 맵을 보고 싶진 않은데 맵을 먼저 봐야겠죠? 살짝 볼까요? 네, 맵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맵은 봐야 될 것 끝났으니까. 같고. 네. 자, 일단 한번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는 0.8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3% 상승했고요. S&P 500은 0.6%,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1.26%.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기업들이 특히나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빅테크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좀 재미가 없었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TC가 이제 개막이 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블랙웰에 대한 마진율을 기존의 76%에서 71%로 좀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AI의 복잡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주가가 조금 출렁거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도 지속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중국의 여러 경쟁 또는 급속 충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선택이 또는 테슬라의 어떤 경쟁의 압박이 좀 있지 않겠느냐, 가격 압박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근 정부 혈부에서 있는 여러 일들 때문에 테슬라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좀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구글은 0.6% 하락했고, 메타 0.4%. 자, 그런 하락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이제 작은 기업들, 그 외에 우리가 늘 M7과 나머지 기업들, 493개의 기업을 막 비교하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과거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93개의 기업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2023년, 2024년 때 크게 벌어졌었던 그런 괴리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M7이 너무나도 랠리를 했었던 그런 괴리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 조금은 좁혀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익 성장률에 따른 여러 전망치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좀 적용될 것 같다라는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이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일부 다른 그 493개 기업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또 큰 조정을 줄 것인가는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금리 정책에 따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노동 지표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심리 지표가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매크로 지표에 조금은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도 시즌이 완전히 이제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소매 판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소매 판매에서 집중했는데 물론 0.2%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약간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과거 보니까 대비해서는 올라갔지만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회하게 많이 됐어요. 하회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일부 잠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요.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정말 달려오나. 많아요. 정말 많기 예, 때문에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뭐 이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아니 됩니다. 원래 훌륭한 프레젠터는 긴 얘기를 짧게 해줄 요약을 할 수 있는 핵심적으로 훌륭한 프레젠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훌륭한 프레젠터가 한번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번 달려볼까요? 자, 오늘 금리와 유가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없습니다. 제목 예. 없고. 자, 금리와 유가 볼 텐데요. 오늘 소매 판매가 일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크게 또 변동성을 주진 않았어요. 4.3% 기록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티 공격, 후티에 대한 이 후티가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 네. 앞에. 그 후티 공격 이란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또 이야기하게 되면서 유가가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6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원달러 환율 1,442원. 어제 1,450원이었는데 자, 오늘 또 일부 빠졌지만 여전히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3, 어제는 103.7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빠지는 모습을 일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요일 이제 나이키랑 마이크론이 아마 가장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이야기도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DP인데요. 오늘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GDP가 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1%인데 일부 소매 판매 부진에 따른 개인 소비 증가율이 큰 폭 하락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FOMC 이후에 이제 FOMC가 지금 이제 금리 발표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 동결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FOMC 이후에 무역정책부를 포함한 업데이트는 또 3월 26일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3월 26일에 어떤 뭐 데이터가 나올지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GDP 나오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1%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것만 뭐 도이치뱅크에서는 사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침체가 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물론 반등은 했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이치뱅크에서는.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빈키 차타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세 불확실성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급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 침체를 좀 경고했습니다. 자, 포지셔닝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 대비 6.9% 하락한 5,2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요일 대비죠. 금요일 네네.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보통 5,200선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200, 5,400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 정도 더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그 이상의 낙폭은 또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분석이고 전망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도이치뱅크의 빈키 차타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5년 하반기에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말 목표치 7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도 이 부분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IB들에서 가장 이제 목표치를 좀 높인 그러한 S&P 500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고 네. 과거에 그나마 도이치뱅크가 잘 맞췄어요. 2023년, 2024년도 그나마 좀 가깝게 맞췄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이 도이치뱅크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또 MBC 뉴스 인터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뭐 약간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은 건전하다. 이건 정상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행복감 넘치는 시장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거고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시장 자체는 행복으로 넘쳐 있는 행복만 너무 기대감만 넘쳐 있는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과거에 우리가 2006년, 2007년 때 누군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다면 사실 미국 시장이 그때 당시에도 더 건전했을 텐데
누구도 제동 걸지 않고 다들 행복과 기대감에 우리가 잔뜩 휩싸여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조정은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뭐 시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좋은 세금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막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막 산 위로 올라갔어요. 거의 정상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안전하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고 예,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네. 기름 다시 넣어주고 그런 제동을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거네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네. 바이든이 잘못한 거야. 아직 이전 정권의 그 잔재가 그게 아직 잔재가 남아있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야. 라는 이 밑밥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핑계대기.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잘해서고 안 좋은 거는 바이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요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걸러서 좀 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AI 관련한 산업 얘기를 예, 전적으로. 어제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몇몇 분이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뭐 UiPath나 이런 종목을 얘기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부 종목을 얘기하는 게 사실 과거에 메타 플랫폼스, 메타, 팔란티어. 팔란티어, 그리고 뭐 모더나, 페이팔, 예,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더나는 뭐 제가 손절을 했지만 나머지 제가 그때 당시에 팔란티어를 산다 했을 때 처음에 그때 당시가 7불이었어요. 7불. 130불까지 갔다는 그 팔란티어가 제가 7불 때, 나 이거는 좋게 본다. 난 괜찮은 것 같다. 뭐, 물론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보던 그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다 비웃었습니다. 팔랑박이라고. 팔랑박, 빨랑 튀어라. 저 귀가 팔랑팔랑거리네. 뭐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 같이 방송했던 분들도 비웃었어요. 메타 플랫폼스 샀을 때도, 아유, 저 왜 그러셨어요. 뭐 하여튼, 그때, 물론, 힘들었죠. 어마어마한 저 지하실 예. 지하 한 30층까지 내려가긴 맞아, 했지만 힘들었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지금 다 되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의 그 어떤 선택을 받거나 타이밍이라는 것은 절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네. 기업이 그런 기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아니에요. 돼요. 팔란티어, 제2의 팔란티어다. 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맞추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오늘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시간으로 이 AI에 대해서 AI의 종착점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세상이 그 부분을 어제 제가 점심 때부터 요 자료를 만들었는데 네네. 한 2시간 정도 제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뭐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그냥 두서없이 정리를 좀 했어요. 일단은 AI 세상에 대한 종착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세상의 종착점,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는 각자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을 거고, AI는 버블이야. 저 이거 그림은 싹 사라질 거야. 챗GPT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뭐 구글에 들어가니까 있던데.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AI는 사라질 거야. 이건 그냥 완전히 버블이야. 과거의 메타버스처럼 없어질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미 벌써 많은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도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이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저는 AI가 산업을 바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과거에 사이클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산업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요 자료 자체는 이제 박재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외신을 언론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 1차 사이클 PC와 노트북 시대가 있었고요. 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메가 트렌드
한 10년짜리의 우리가 산업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1차 슈퍼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PC와 노트북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터넷 사업이 폭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3차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의 4차 슈퍼 사이클,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4차 슈퍼 사이클 자체가 이 AI 산업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과거에 PC 노트북이 이 사이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도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없이는 전혀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앞으로 AI 없이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과도기, 지금의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 사이클이라 보게 되면은 뭐 다모다란 교수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월가의 그런 분석가들 교수님들이 보고 있는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부터 해서 초기 성장, 고성장, 성숙기, 안정기, 쇠퇴기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사실 초창기에 때는 이 시장에서 설득이나 스토리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시장의 기대감, 하입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고성장, 성숙기, 안정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장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일부 안정기 때는 현실과 지금의 어떤 이제 고차원적인 이러한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쇠퇴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쇠퇴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대감과 현실 간의 큰 괴리울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 괴리울에 있어서 일부 타협하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나 아니면 적정 PER이 어느 정도가 우리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AI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사이클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초기 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 싶고, 아직 초창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적과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모든 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표를 보고 아유 저 박종훈 팀장 저렇게 아직 저렇게 보고 있구만, 아직 한참 멀었구만, 이런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나게 그냥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술주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러한 사이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특히나 많은 기대감과 많은 성장, 어찌 보면은 과거의 버블의 어떤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이때 당시는 1차 웨이브가 분명히 일어나고, 이게 분명히 시장 과열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 과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고 있는 실적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보다는 좀 덜하네,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이 시장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 봐라, 저 못할 줄 알았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여기저기서 때려 맞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그에 따라서 언론이 나쁜 기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주가를 팔고, 주가를 판 거에 따른 또 다른 안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2차 웨이브가 도래를 합니다. 2차 웨이브는 뭐냐면 나머지 정말 뭐 실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도산을 하고 나서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들만 남은 상태에서, 찐만. 그렇죠. 이 산업 자체를 나중에는 정말 산업을 바꾸는 살아남은 기업들만 제대로. 이 산업에서 생존해 있고, 그쵸. 요 산업 자체가 이 기업들로 인해서 다시 성숙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AI라는 상황 자체가 물론 시장 과열의 구간이다, 아니다, 벌써 지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저는 과열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하면 정말 오늘도 30%, 내일도 40%, 뭐 정말 시장에 어마어마한 정말 뭐랄까요, 너무 극심한 포모. 누구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아직 저 AI를 그때 AI를 샀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과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이 정말 과열일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앞으로 AI라는 것 자체나 또 기업 가치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저는 뭐 많은 분들께서 텐베거를 보는 거, 뭐 PEG를 봐라, PER이 뭐 적정 주가를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는 기업을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단기적인 이슈나 중기적인 이슈 또는 장기적인 이슈가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모든 어떤 기업이 하나로 한 점으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만족을 할 때 저는 정말 텐백,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 우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 또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팔란티어, 이러한 것들이 선택을 받고 저는 급등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슈, 또 언론, 테마, 기대감, 수급으로 아마 일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실적, 현금 흐름이나 투자, 모멘텀, 또는 혁신이나 안정, 또는 경제적 해자가 만약에 부족한 기업들이면 단기적에서 잠깐 상승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테마로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쵸. 하지만 만약에 이 테마가 아닌 실적과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된다면, 또는 투자나 R&D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면 이건 또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시대를 이끄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서 만약에 성장하려면 이거는 거시 경제도 따라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산업의 환경, 예를 들어서 지금 AI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환경적으로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7불에서 130불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산업이 됐었고요. 2023년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대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봤을 때, 또는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저는 이제 고래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고래가 뭐냐면 빅테크들의 선택 또는 많은 자본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 AI야 하고 너도 나도 큰 고래들이 자본을 투자했을 그런 경우에 이건 장기적인 어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AI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아마 이러한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제가 어제 뭐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그냥 때려 박느라고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이것도 제가 막 그렸어요. 제가 그렸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네.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텐베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 AI 시장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단 AI 산업이라는 거 시작을 보게 되면 뭐 2010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미지넷 대회가 있었죠. 이게 아마 초창기 때인데요.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일리아스 츠케버.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건데, 일리아스 츠케버가 이때 당시에 이 알렉스넷에서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우승을 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우승하게 되면서 시장의 AI라는 산업 자체가 각광을 받게 됐지만, 물론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자, 2016년 알파고가 등장했죠. 그다음에 2022년 챗 GPT가 출시가 됩니다. 자,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AI라는 것이 대중화가 됐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랠리가 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2024년 이후로 AI 산업의 확장이 있는데, 우리가 AI 산업에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뭐 이런 산업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클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AI 산업의 예상 사이클을 우리가 한 번쯤은 예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자, 어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고점에 있을 때는 AI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또는 우리가 그 과열에서 어느 정도 타협으로 넘어가는, 성숙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AI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부분은 이렇게 5점이 있습니다. 5점이 있는데, 초창기는 당연히 뭐 지나왔죠. 이미 1기는 지나왔어요. AI 초기 실험. 두 번째는 지금 AI 대중화. 지금 상태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 단계고 AI 대중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열 단계죠. AI 버블 또는 스타트업이 일부 도산하는, 여러 이제 실적이 없다 보니까 막연한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스타트업들이 크게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그쵸. 네 번째가 되게 되면 안정기 또는 성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 산업의 구조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자동화 과정이나 아니면 AI를 접목시켜야 되는 어떤 산업들이 하나둘씩 그때는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산업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섯 번째는 또는 혁신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AI가 범용화되는 시대, 뭐 AGI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자동화 시대를 우리가 다섯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결국에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의 일개 산업의 그러한 형태로 들어간 것이지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자동화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중에 일부가 자율주행, 그 중에 일부가 휴머노이드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I가 추구하는 미래는 불분명한 노동을 없애고, 그러니까 낭비하는 그러한 낭비하는 비용을 없애고 구조조정을,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겠죠. 스마트화 하겠다라는 그리고 거죠? 스마트화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자동화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초기 단계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챗GPT,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자동화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 반도체 등의 관련 기술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투자 과열 양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거 닷컴 버블과 비슷한 흐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닷컴 버블과 지금의 차이점을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고, 닷컴 버블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열 단계로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요 연도는 제가 그냥 대충 적은 겁니다. 대충 이쯤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2027년이 벌써 과열이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거 참고하시는 거 참고. 이런 건 몰라요. 어떻게 제가 그 시기를 맞춰요?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카이스트 그 인재분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야 되는 정말 대주제잖아요. 예. 제가 요새 그 100억짜리 아침 식사라고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이 이런 AI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카이스트에서는 이거를, 저는 사실 AI라는 산업 자체를 최근 뭐 1, 20년 내에 들은 단어잖아요. 30년 전부터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30년간의 연구 끝에 나오는 지금 완전 초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앞서서 제가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했잖아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산업에 산업이. 대한 기술이. 네, 그래야,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시장의 선택을 받았어야 가는 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 기술 자체는 50년이 된 기술이야. 이미 벌써 옛날부터 했었어. 전기차도. 네, 전기차 그렇죠. 다 에디슨이 했었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땐 주가가 안 갔을까? 어. 시장의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기술이 나와도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주가가 안 올라?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PR이 이렇게 낮아? 시장의 선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선택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은 일개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래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 빅테크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고,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런 선택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이게 10배가 가냐, 20배, 30배 가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기술이 이만큼 지금 고도화된 기술이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과열 거품의 단계를 지금 넘어왔는데요. 네. 이 과열 거품의 단계를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AI 시장이 일단 포화가 되겠죠, 분명히. 지금 시장이 포화가 됐을까?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막 시작이죠. 그렇죠. 수익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아직 아니죠. 도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포화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AI 산업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폭락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고 성장률이 좋고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가격 전가력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만 생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대표적인 게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광범위한 AI 규제도 만약에 발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산업 자체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시장의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분명히 AI 규제에 대한 발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뭐 딥페이크부터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규제해야 된다. 자, 그리고 AI 자동화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일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까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안정기 또는 성숙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이미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직종은 AI 자동화가 깊숙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아마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남은 AI 기업들로 인해서 산업이 일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만큼 파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 산업을 전체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뭐 스마트 팩토리 벌써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금융, 의료 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업 또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안정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 단계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같이 추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또는 AI에 따른 새로운 산업 뭐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될 것이고 결국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초자동화 시대로 넘어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AI가 지금 뭐 많은 앞에 문서 작업은 뭐 이건 일도 아니죠. 이제는 책 써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노래 만들어주는 거, 뭐 가사 써주는 거 이런 것도 일도 아니에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자체가 이미 산업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초자동화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이러한 산업군 자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크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가 그러면 대충 뭐 2035년이라고 적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당장 뭐 3년 뒤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서 AI라는 이 산업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각자 한 번씩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UiPath라는 기업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형편없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자동화 기술 만약에 자동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 있다라면 저는 뭐 그 기업도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은 산업 자체가 자동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거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너무나도 또 좋은 기업들 많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UiPath라는 이 기업 자체가 뭐냐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뭐 글로벌 기업인데 이분이 이제 뭐 RPA 그러니까 뭐 로봇 프로세스 여기죠. 뒤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RPA라는 거 먼저 좀 보고 할게요. 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요거는 이제 자동화,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RPA 세부 주요 기능이 있는데 뭐 비개발자도 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로봇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뭐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RPA 이 기술력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공동 창업자입니다. 다니엘 다인스라고 공동 창업자고요.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였고 이제 처음에는 뭐 데스크오버를 설립을 했는데 이거를 UiPath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RPA 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1인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산업은 분명히 자동화로 올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이 UiPath를 이제 IPO까지 또 연결해서 지금은 이제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그럼 가장 시장의 경제적 혜자를 좀 크게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까로 봤을 땐 UiPath가 압도적으로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그 점유율 60%다, 뭐 어디서는 55%다, 뭐 다양한 그런 분석 자료가 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그런 부분 또는 이 자동화가 꼭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어떤 기업이 와서 또 다른 어떤 자동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면 또 그 기업이 또 각광을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UiPath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7%로 다른 기업 대비해서 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RPA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39.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사실 연평균 성장률 이런 거 뭐 35%다 믿고 투자했다가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쵸. 예, 갑자기 산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찍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상위 경쟁사 중에 총 13곳이 경쟁사가 있어요. 13곳이 있는데 그중 4개 기업이 산업의 리더군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위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동화 부분은 UiPath보다 밑입니다. 아직까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UiPath,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블루프리즘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 가장 강력한 경쟁군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UiPath가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에버레스트 그룹 평가도 마찬가지로 RPA 분야의 UiPath 압도적 1위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경쟁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AI 플랫폼 픽을 인수하고 있고 AI 기반 제품 재고 그리고 가격 최적화 솔루션을 강화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1월 달에 나왔어요. 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AI로 좀 확장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의 가치와 선택을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요. 실적, 현금으로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장기적인 환경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아직 시장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예,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주가도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UiPath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분기별 매출은 31% 증가했고요. ARR이라고 있어요. 이게 연간 반복 수익인데 뭐냐면 많은 고객들이 그 다음 해에 똑같이 또 이 프로세스를 이용하는가 그런 부분에 따른 부분이고 새로운 신규로 또 많은 클라이언트를 어느 정도 또 신규로 들어왔는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2% 증가를 했다. 그리고 순신규 ARR이 8,600만 달러 그리고 달러 기반 순 유지율이 고객 만족도가 119%, 현금 흐름이 1억 4,600만 달러 창출했다. 뭐 이러한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매출도 과거 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EPS도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이 UiPath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렇죠. UiPath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아직도 적자고 이번 분기 실적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지속적인 흑자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사라 팔라라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을 왜 삽니까? 예, 이거 말고도 좋은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왜 갖고 나왔냐 그러면 앞으로 AI 산업 자체가 자동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까? 앞으로 AI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까? 내가 보는 AI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자동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 구간에서 어떤 기업들이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로 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회계 연도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팔란티어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 비교하면 지금 기대감을 엄청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시간 네, 관계상 네네. 예, 이거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팔란티어를 봤을 때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게 1차 분기별 실적 발표했을 때 흑자 발표했습니다. 제가 요때 샀어요, 사실. 예, 그리고 계속 쉬어갔죠. 하고 2차 분기별 실적 발표했을 때 이때 이제 실적 발표 이때도 흑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가이던스를 내놨냐면 우리는 연간 가이던스 앞으로 흑자가 예상된다 하고 나서 껑충 뛰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AI 그렇죠. 연간. 연속적으로. 예. 그리고 AI 모멘텀이 여기에 덧붙여지면서 130%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지금의 팔란티어는 너무나도 좀 고평가돼 있다. 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UiPath가 뭐 물론 과거에도 분기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좋지 않죠. 주가가 안 좋고 지금의 이제 분기별 흑자를 기록했는데 대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 있고 하니까 하향 우리나라 조정됐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기 전에 선반영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네. 미국 주식은 달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그 전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실적이 이제는 더 좋아집니다라고 시장이 공표되면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뉴스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 패턴을 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보게 되면 지금 뭐 팔란티어 UiPath 제가 2개 가지고 나왔는데 매출액이 5억 3,500만 달러입니다. 팔란티어는. 네. UiPath 4억 2,400만 달러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2%입니다. 팔란티어가. 네. UiPath는 5%밖에 안 돼요. 아직. 자,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금 최근에
주가에 대한 어떤 뭐 좀 부침이 있지만 우리가 AI 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좀 선택을 받을까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제가 뒤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게 정말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UAE 패스 얘기는 더 이상 저희가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안 해요. 예,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귀한 시간 쪼개서 말씀드렸으니까 AI 산업에서 결국에는 선택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치즈 돈가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드릴 것 네. 같고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